통치성은 푸코가 만든 언어인데요. 자기 통치이기도 한데 통치한다에 뒤에 멘탈리티가 붙은 거예요. 거번 멘탈리티예요. 일단 요 언어만 두시고요. 전체를 알려고 하지 말고 일단 문제의식이 뭔지부터 여기에서 명확하게 나와요. 통치성이.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보다 일반적인 통치성, 단순히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권력관계의 전략적 장으로 이해되는 통치성. 하나의 개념이 정리가 됐죠. 뭐라고 나오죠? 권력관계의 전략적 장. 이게 통치성이다. 권력관계의 전략적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첫 번째 염두에 둬야 될 게 권력 관계라는 말이죠. 자, 이게 기존의 권력 분석, 정치의 권력 분석과 다른 것은 쉽게 말하면 예전의 권력 분석은 누가 어디에 힘이 모여 있는가 이거예요. 이런 걸 주권이라고 불러요. 주권 분석을 해요. 주권 분석. 누가 힘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렇게 힘을 소유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주권 분석.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혁명이라고 하면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져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힘을 갖고 있어?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 그 주권을 해체시키는 거죠. 그죠? 그 힘을 소유한 것을 뺏어오거나 그거를 다시 분배하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게 기존의 정치 권력 관계였어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권력 관계. 이 말은 뭐라고 그랬냐면 말 자체가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특정하게 힘이 소유되어져서 모아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들이 권력 관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까 그랬잖아요. 권력은 뭐다? 항상 관계다. 그쵸? 반대로 모든 관계에는 다 뭐가 있다? 권력이 있다. 그러면 기존에는 예를 들면 뭐 청와대를 쳐, 뭐 아니면 뭐 국회를 쳐, 어디를 가, 뭐 왕궁을 쳐, 이렇게 가면 거기에 힘이 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새로운 삶의 양식이, 이게 혁명인데 뭐 혁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양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푸코가 보는 것은 권력은 그렇게 주권적인 방식으로 있지 않다. 누구한테? 우리 모두한테,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시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권력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다질적이듯이 권력도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다질적이겠죠. 하나로 통합되어져서 하나로 규정되어질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의 권력과 아버지의 권력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권력관계 자체가 다질적이고 다층적이게 된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전략적 장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전략적 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전략.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그냥 제가 봤을 땐 제일 쉬운 것. 어떤 과정과 절차로서만 있는 거예요. 과정과 절차. 장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과정과 절차로서 권력관계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과정과 절차로서. 내용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용적인 면으로 권력관계는 이루어져 있지 않고 과정과 절차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 선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죠? 배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혼자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침묵을 지켜야 돼요. 이런 절차와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저 사람은 선생이야를 각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략적 장이라고 말할 때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전에는 이데올로기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관념을 구체적으로 주입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권력의 장 속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권력에 우리가
뭐 예속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형식을 취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 선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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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날 존경해 날 뭐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와 배치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렵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옆에 사람들보다는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거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배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이라는 거를 치잖아요. 그럼 시험을 치면 우리는 시험 안에 있는 내용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배우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삶의 양식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구나를 무의식 중에 암묵적으로 신체에 새기게 된다는 거예요. 신체에 새기게 그렇게 점유가 된다는 거예요.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그걸 장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장치 같은 거예요. 자, 문제 정치 권력의 문제를 재설정하면서 정치 권력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그래서 정치성을 권력 관계가 갖는 자, 설명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 관계는 유동적이고 변형 가능하고 역정 가능한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권력 관계 그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관계는 권력 관계예요. 모든 관계는 힘 관계예요. 힘 관계 없는 관계는 있을 수 없어요. 그쵸? 그러면 푸코한테 문제가 되는 권력의 장은 권력 관계는 뭘까요? 이게 멈춰질 때예요. 유동성, 변형 가능성, 역정 가능성이 불가능해지는 권력의 배치. 내에서 권력 관계의 전략적 장으로 이해한다면 뒤로 넘어가서 통치성 관념에 대한 성찰은 자 앞에서 보세요. 통치성을 권력 관계가 갖는 유동성, 변형 가능성, 역정 가능성 내에서 권력 관계의 전략적 장으로 이해한다면 통치성 관념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어디로 돼야 된대요? 자기와 자기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주체의 요소를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거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권력관계의 전략적 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문제를 다루는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를 다루는 주체 이게 주체의 문제겠죠. 주체와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체의 요소, 자기와 자기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자, 그 다음 볼게요. 제도로서의 정치 권력에 관한 이론은 일상적으로 법적인 주체의 법률적 개념을 참조해요. 자, 그 전에 있었던 권력 분석은 이런 법적 주체, 주권 이런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석으로는 안 돼요. 주권 분석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분석으로는 권력관계 분석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일상인 법적인 주체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관계. 이 문제로 들어가야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통치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하는 반면에 통치성에 대한 분석은 자기와 자기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 주체의 윤리를 참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체의 윤리, 주체의 에토스 품행. 이 품행은 1차적으로 무엇과 무엇, 근대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설정하냐면 자기와 자기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근대, 오늘날이라고 말하는 주체와의 양식, 주체의 품행, 그 다음에 권력 관계,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가장 내밀하다고 생각하는 곳, 내가 나를 이렇게 보는, 내가 나하고 관계 맺는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지점, 그렇죠? 그 지점에 뭐가 지금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권력 관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푸코가 기독교를 분석할 때 주목하는 게 이거예요. 기독교는 권력을 가장 우리 안에 내밀한 장 속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가장 내밀한 장 속에. 그게 뭐냐면
내가 나와 관계 맺는 방식.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내 과거들, 기억들 이런 것들과 관계 맺는 거. 이거 있죠? 그래서 뒤에 역사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세네카 문제를 다룰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조금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역사 문제를 다루는 파트가 있어요. 그쵸?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 관계를 맺을 때, 즉 나라고 하는 거를 인식해 들어가는 작업들을 할 때 뭐를 파헤치시죠? 과거와 기억을 파헤치시죠. 이게 정신분석학의 방식인데 이게 근대가 자기를 규정하는 방식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데 자기 배려에서 이 세네카의 자기 배려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게 뭐였죠? 역사였죠. 역사. 역사야말로 자기 배려와 가장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배려가 자기 창조이나. 그죠? 그러면 뭐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거에도 나오죠? 297쪽 맨 밑에만 볼게요. 역사가들처럼 그러니까 역사적인 지식으로는 자기 배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품행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건데 역사가들처럼 행해진 바를 탐구하고 조사하기보다는 역사라는 게 그건 거죠. 계속 해야 할 바 뒤로 넘어 해야 할 바를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할 바를 탐색해야 합니다. 일종의 자기 비전 같은 걸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전.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지?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됐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비전을 탐색해야 돼요. 비전 탐색. 그 비전 탐색이 뭐냐면 그 중간쯤에 보면 이그젠플럼 이렇게 돼 있죠. 이그젠플럼. 역사적 모범. 이거를 잡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를 공부한다면 똑같이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할 때 이걸 연대기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정리하는 게 역사의 자기 배려에 필요한 역사 공부가 아니라 역사 공부를 한다는 건 이그젠플럼 나의 비전을 마련해 줄 모범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모범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는 몇 페이지냐면 301쪽입니다. 301쪽부터 쭉 나오는 303쪽까지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읽은 거에 관련됩니다. 둘째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둘째로 중간쯤에 둘째로 한 일에 대한 봉급, 이익 분배, 보상의 형태로 자기에게 일상적으로 부여하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찾으셨나요? 네. 자기 자신을 이윤에 결부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푸코가 나중에 표현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탄생,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에서 핵심적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인류, 호모 이코노미쿠스. 호모 이코노미쿠스인데 뭐냐면 자기와 자기가 맺는 이 관계에서 자기를 이윤과 결부시키는 것. 그 징전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이윤과 결부시키는 행위가 세네카에게는 자기 창조와 가장 멀어지는 길이에요. 에토스를 갖는 것과 품행을 갖는 것과 가장 멀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이후에 세네카를 좀 읽어보시면 이게 인문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철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아무리 인문으로 읽는다고 해도 일단 약간 주의하실 게 너무 경구식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좋은 경구를 읽는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고 많은 개발서들을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읽을 때 굳이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속 푸코가 지적하고 있는 지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배려와 자기 배려를 기독교하고 대별되는 지점에서 내면성, 아까 말씀드린 내면성과 그 다음에 과거성, 내면의 과거성, 이 정신분석학, 그 다음에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것과 대별되는 지점에서 어떻게 세네카가 있었고 그만큼 근데 반대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세네카가 아까 말한 대로 세네카를 비롯한 스토아주의가 기독교로 흡수가 되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다른 배치에서 다르게 사용되는가, 그런 지점도 읽으셔야 돼요. 그냥 같지만 다른 지점이 있는 거고 다르지만 같은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데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미묘한 지점이 우리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요 배치에서 탈출구를 낼 수 있는 지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지만 다른 지점. 요 지점에서 다르게 길을 내는 거거든요. 다르게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지만 다른 게 무엇인지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기독교 근대 주체와의 양식과 대별되는 지점을 하나 읽으셔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푸코의 자기 배려와 관련된 거고, 철학적으로는 세네카를 통해서 우리가 스토아주의의 철학을 읽으실 때는 일단 요 앞부분에서부터 뒷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얘기되어지는 게, 그 제목 잠깐 보실래요?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위로의 편지 2개 있죠? 위로의 편지. 이 2가지는 다 죽음에 관련된 거예요. 죽음에. 네. 그 다음에 분노에 대하여, 그 다음에 그 마음의 평정에 대하여,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인데 영혼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 영혼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섭리라고 말하는 이 자연의 원리와 법칙은 운명에 대한 문제예요. 자연에 대한 문제예요. 이 2가지. 그래서 스토아 철학을 읽으실 때는 바로 요 관계예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 네, 섭리와 영혼의 관계. 이런 지점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 읽어보셔야 철학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들에 빠지실까봐. 좋은 말들은 많기는 한데, 여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부자가 되면 별로 도움이 안 된대. 이러면 안 되고, 왜 부가 덕과 필연적인 연결이 없는가? 우리를 행복하게 못해주는가라는 자연적 원리가 있어요. 스토아에는. 이게. 그거를 탐색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안 된대. 이러면 안 되고, 왜 부가 우리를 행복으로, 지복으로 이끌지 못하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을 자연적 원리로부터 얻어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선악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선악에 대한 문제도.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세계관이 보입니다. 세계관이. 자, 여기까지. 선생님, 네. 질문은 그 세네카 읽으면서 그 오늘도 뭐 주체성, 성품, 품행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이제 뭔가 지금이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스토아 학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뭔가 스토아에서 말하는 그 자기로의 회귀가 어떤 건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였냐면 그 121페이지에 그 밑에 주석의 12번에 보면은 121? 네, 121쪽 주석 12에 보면은 보복이라는 게 복수와는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그 보복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것이라는 얘기랑 또 그 90쪽, 91페이지 보면은 90쪽에 그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참된 재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뭔가 소유권의 선고가 있을 수 없는 선한 것을 잃지 않고 자신 안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 밖에서 온 것의 소유랑 내 안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소유라는 게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도 다양한 가운데에서 그 유지하는 그 한결같은 모습, 그게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자기라는 게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어떤 완전 무결한 걸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소유라는 거랑 자기를 완성하는 문제는 당연히 있죠. 어, 자기를 존재적인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적인 완성이라는 것과 그러면서도 타자에게 열린 상태에서 그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의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지금 이거를 지금 일단 지금 보겸이가 하고 있는 고민에서는 이미 내가 있고 이미 네가 있잖아요. 이 지금 구획선은 그게 아니라 지금 세속적 삶이 있는 거예요. 세속적 삶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 정치적 이 사람 관료로 나가 있잖아. 지금 이 스토아 학파의 핵심은 이 세속적 삶이에요. 정치적 삶. 사회 정치적 삶으로부터 물러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는 자기가 없어요. 여기에는 자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라고 하는데 보면은 거기 한번 보세요. 이게 핵심적인 언표예요. 301쪽. 우리는 도시국가의 법에 의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에 의해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 스토아파의 핵심, 특히 세네카에게 핵심적인 문제는 이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물러나는 것. 이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물러나는 거예요. 자기로의 회귀. 일단 여기에 구별이 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타자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굉장히 세네카, 에피쿠로스도 그렇지만 여기에도 타자가 되게 중요하죠. 타자가 없이는 자기 철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해를 한 거는 여기서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타자가 아니라 이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나를. 이런 나로부터 거리를 둬야 된다고. 이 세속적인 정치적 사회적인 이 권력구도 위에서 자기를 찾는 방식으로부터 자기를 떨어뜨려 놓는 것. 여기로부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여기로부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이게 자기 배려의 시간이에요. 자기 배려의 시간.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안에 있는 관계는, 저 안에도 관계가 있겠죠. 저 밖에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관계성에서 저 밖에 있는 관계성을 어떻게 나올까? 저기에 있는 타자와의 관계는 푸코라기보다 세네카가 보기에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저 안에서는 밖으로 나와야 돼. 철학적 친교라고 하는 관계. 저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철학적 친교가.